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금이 제일 안전하지 않나요? 통장에 있는 숫자는 변하지 않고 주식처럼 하루하루 출렁이지도 않고 부동산처럼 관리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투자를 멈추고 위험해 보이는 자산을 정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금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 선택은 오랫동안 보수적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선택이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금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처럼 보입니다. 통장 잔고는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아도 되고 차트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금은 스스로를 지키지 않습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도 않으며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가만히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는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풀고 경기가 둔화될 때마다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이 과정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빚으로 굴러가는 경제에서는 돈을 찍어내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부채 구조가 흔들리고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화폐 한 단위가 가지는 힘은 조용히 약해집니다. 이 과정은 뉴스 헤드라인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돈 가치가 줄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현금의 가장 큰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어제와 오늘이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월세와 관리비가 오르고 교육비와 의료비가 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요즘 물가가 좀 비싸졌네 정도로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이 변화는 분명해집니다. 같은 돈으로 예전만큼 살 수 없다는 사실, 같은 월급으로 같은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잃은 적은 없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진 느낌이 들까요? 이 질문은 매우 정확한 질문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돈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매력을 잃습니다. 현금은 명목상으로는 그대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용히 깎여나갑니다. 이 과정은 도둑처럼 몰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늦게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장률이 높았고 임금 상승이 물가를 따라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물가는 빠르게 오르는데 임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격차가 사람들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축을 하고 있는데도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삶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불안의 중심에는 현금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현금이 점점 완전히 내 것이 아닌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항상 내가 원하는 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는 동결될 수 있고 이체는 제한될 수 있으며 국경을 넘는 순간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 오면 현금의 자유도는 갑자기 낮아집니다. 이 역시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진짜 안전하다는 것은 가치뿐 아니라 접근성과 통제 측면에서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현금은 점점 불완전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현금을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로 보는 시선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잠시 머물 뿐 오랫동안 쌓아두지 않습니다. 필요한 생활비와 비상자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옮깁니다.
이 선택은 현금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현금이 지켜주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금은 여전히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 완충장치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전부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선택은 과거에는 신중한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은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가치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도 분명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산을 바라보는 질문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오를까? 가 아니라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안전해 보일까? 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변화는 현금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돈 전체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계획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위험해졌다는 말은 당장 큰 손실이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미래 설명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편한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커지는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채널은 어떤 자산을 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이라는 기준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차분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통장에 있는 숫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시간 앞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